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3일 실제로 발효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4일 태국에서 잠시 만나 환담을 가졌는데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현안에 대한 대화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1분 동안 만나 환담을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 환담을 했으며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대화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나 관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도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이제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진행된다면 이걸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아베 총리가 만나서 공감대는 확인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최종 폐기될 경우 미한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한일 양국 국익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한일 간에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기제를 이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빨리 가동해서 최소한도 앞으로 한일 간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일 두 나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에 대응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가 최종 폐기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한일 현안에 대해 변함없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네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정상의 짧은 만남 이후 일본 외무성은 이란 정상대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시무라 기이로 관방부 장관은 일본 언론에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고위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했다는 한국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기존 외교 당국자 간 협의로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대화 분위기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우호적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보도자료 그대로라며 한국 측 상황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앞서 2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일 간 갈등은 미국과의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 상황에 흡족해하는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비롯한 갈등의 해법을 찾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접견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으며 두 사람은 한일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다면서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위로를 담은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4일 한국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되든지 차후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왔다며 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배제 등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한 해 국제사회의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 관해 새로운 테러 내용 없이 지난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배경이 기술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에서의 암살, 연루 등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개입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돼 해제된 뒤 2017년에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 정부가 암살 등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사건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지만 올해는 그런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 지원이 위험하고 악의적인 북한 당국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에는 미국 도시들과 동맹국들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뿐 아니라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가 수위를 낮춘 것은 지난해 국제 테러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별다른 개입 움직임이 없었고 아울러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없애 미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3일 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한 군 당국이 매년 12월 실시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북한 목선들이 잇따라 표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북한 목선 감시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보안부는 4일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기동감시대 출범식을 가졌으며 북한 선박 표류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인접해 해안 일대를 집중 순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